안녕하십니까, 여러분. DYB 송파 캠퍼스 동북고 대표 강사 김솔입니다. 다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등학교 갈 생각에 엄청 설레고 기쁘고 공부할 생각에 신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학교별 내신 경향 분석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학교별로 기출 경향을 살펴보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 문제가 어떤 스타일로 나오는지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문제들을 같이 보면서 킬러 문항 살펴보고 어떻게 풀면 좋을지 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문제를 풀기만 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대비 전략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신 시간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에 따라서 스케줄 짜야 되잖아요. 시간표 같이 보고요. 다섯 번째로 DYB에서 실제로 쓰는 내신 교재 같이 보면서 어떤 식으로 내신 대비 플로우가 흐름을 타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 네, 이제 여러분들 학교니까 마음속으로 소리를 질러보세요. 자, 동북고등학교. 영어 시험 대비의 포인트를 두 가지로 나눠서 키워드를 잡아봤어요. 첫 번째, 어법 변형 대비. 두 번째, 심도 있는 어휘 학습.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학교가 어떤 곳인지 같이 살펴볼까요? 자, 우리 학교 시험 범위 특징. 교과서 2과, 모의고사 1회, 어휘 부교재 10회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우리 학교 시그니처가 있어요. 어휘 부교재가 있어요. 이거 이따가 기출문제 살펴보고 대비 전략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오는지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이게 진짜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자, 두 번째 파트 보시면은요. 서술형 특징. 모든 범위에서 골고루 출제 다 나와 그냥. 네. 그리고 교과서는 원문 내용 중심으로 다양한 수능형 문제 출제된다면은 부교재 보세요. 부교재는 여기 킬러 문항이라고 써져 있어요. 교과서가 원문 내용 중심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부교재에서는 플러스로 연계형 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어휘 서술형의 경우에는 어법 변형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내신 대비 전략 보시면은요, 여기도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모든 범위 2, 3회독 암기 필수, 그리고 변형 문장 및 어휘 표현. 그러니까 문장이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꿔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바꾸는 거 어디에서 유의어들 가지고 어휘를 바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같이 익히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용 정독하면서 정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서 전반적인 내용, 주제, 소재 파악해줘야 어떤 부분에서 변형이 나오겠구나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서 그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반복 훈련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휘도 마찬가지로 반복 훈련을 할 거예요. 빙판, 예문, 유의어, 반의어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보면서 아무래도 우리 학교 킬러 문항, 서술형 문항이 어휘 부교재에서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문장을 써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꾸준히 할 겁니다. 이 두 가지로 같이 살펴보았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영어시험 출제 비중입니다. 보시면은 그래프가 좀 아름답게 이 모양이 잘 잡혀 있어요. 작년 중간고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왼쪽에 이렇게 중간고사 나와 있죠. 총 32문항 중에 객관식 26문제, 서술형 6문제였고요. 이 중에 어법이 5문제, 어휘가 12문제예요. 어휘 부교재 10회분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어휘가 12문항이 나왔어요. 32문제 중에 어휘가 12문항 차지한다? 이거 적은 거 아닙니다. 적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여기에 어법이 플러스로 5문제가 들어가니까 어휘 어법이 문제 유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얼만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특히 우리 학교는 어휘 부교재를 정말 사랑해요. 서술형 문항에서도 어휘 부교재에 예문의 빙판을 채우게 하거나 아니면 반의어를 쓰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어휘에 높은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의고사 2회에 듣기 제외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에는 듣기가 시험에 안 나왔었는데 재작년에는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가 몰라요. 재작년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듣기에서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 또 듣기를 시험 보는 첫 부분이 아니라 마지막에 틀어주기 때문에 시간 조절 잘못하면은 그냥 다 날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부족할 수도 있는 것도 염두에 두고 듣기가 출제될 수도 있다. 이것도 마음에 좀 새겨두고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거를 슬슬 각을 잡으셔야 돼요. 알아두시면은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오히려 더 불편해졌을 수도 있어요. 같이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들은요, 우리 학교의 시그니처 메뉴예요. 막 밥 먹으러 가면은, 여기서 가장 잘 나가는 메뉴가 뭐, 손을 들었어요. 손은 끝나고 들어주실게요. 여기서 가장 잘 나가는 메뉴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은 이 메뉴가 제일 맛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공부고에서 가장 잘 나가는 유형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1번부터 8번까지 한 장을 꽉 채워서 출제되는 어휘 문제 파티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어휘 문제로 첫 장이 시험지가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나오는 단어도 있죠. 이게 어휘 부교재에 나와 있을 수도 안 나와 있을 수도 스쳐갔을 수도 처음 보는 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숙지하고 있는 어휘의 범위 역시 중요합니다. 백반식은 이런 식으로 범위 내에서 예문 변형 없이 동의어, 단위어 문제가 출제되는데 서술형은 아까 앞에서도 봤다시피 어법 변형을 요구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꼼꼼히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은요. 위클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를 읽어보니까 평범하게 제목을 고르는 문제예요. 그냥 문장 암기 하고 열심히 하고 내용 읽어봤으면은 이런 거는 그냥 한 뭐 2초 만에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가 아니야. 왜냐면 이제 여기 절반 이상이 뒷부분에 제가 하이라이트 친 부분 있죠? 이게 예고하지 않고 그냥 시험에 갑자기 나와버린 연계 추가 지문이에요. 이게 내용의 큰 흐름을 바꾸진 않거든요. 근데 읽다가 우리가 익숙한 거는 이러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읽다가 한 번에 뭐였더라? 이런 게 있었나? 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로 생각 제대로 못하고 나 고장나고 이런 거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외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 절반 될까? 이제 암기를 바탕으로 유연적 사고를 해야 돼요. 암기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그 안에서 생각을 펼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은요. 얘도 평범하게 빈칸 유형이에요. 그치만 우리는 앞에서 한 번 당했잖아. 그러니까 두 번은 안 당하겠지? 당하지 않아요. 앞에 빈칸 뚫려 있는 부분이 연계 추가 지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 학교 영어 시험의 특징을 파악해버린 걸까? 그럴 수도. 원문 암기하는 것보다 지문 이해랑 그리고 보기 전체 문장 이거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풀던 내신 유형이랑 스타일이 굉장히 다릅니다. 중학교 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솔직히 여러분 지금까지는 가성비 넘치게 공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게 안 됩니다. 암기는 깔고 들어가고 그 안에서 정확한 내용 숙지 플러스 심화 문제 대비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서술형 문제를 같이 볼 건데요. 아까 초반에 나온 어휘 부교재, 예문 빈칸이랑 단위어 쓰기 유형이 있었고 독해 부교재에서도 변형 유형이 다양하게 출제가 돼요. 독해 부교재는 모의고사 문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문제는 이제 작년 중간고사 킬러 문항 중 하나인데요. 이제 원문이랑 달리 변형된 한국어 문장을 가지고 어법에 맞춰서 영작하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하이라이트 친 부분, 특징으로 삼는다라는 동사 feature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 주어진 단어들 지금 세볼까요? 네, 세보면은 13단어로 영작하라고 나왔는데 주어진 단어 12단어예요. 조합하다가 뭔가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배열에만 익숙하다라고 하면. 근데 여기 이 글 안에서 피처 명사로 한번 쓰였거든요. 그거를 동사로 같은 모양이잖아요. 이용을 해서 네가 이걸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특징으로 삼는다 하이라이트 쳐져 있는 부분 보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내가 이거 쓸 수 있을까?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계속 공부를 해와서 익숙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막상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앞에서도 심리적으로 압박감에 시달렸을 거란 말이에요. 변형된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법 원리 이해랑 응용 연습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같이 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서 꼭 잡고 가야 되는 포인트를 알아봤어요. 아,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사람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여기서 얘기한 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아, 나는 어떤 스타일로 공부를 하는데 이거 내 스타일로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학교는요. 시험 범위에 어휘가 들어가기 때문에 학원에서 영어 쓰기, 한국어 쓰기, 예문 테스트 다 보는데 절대로 강요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은 그냥 반복적으로 그걸 학습하면서 저절로 습득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 어휘를 계속 시험을 봐야 되나? 혼자서 어휘를 공부를 하고 혼자 테스트 보고 이런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누군가 나한테 억지로 시켜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는 또 안 맞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원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맞게 출석과 꾸준함이 있다면은 맞춰가면서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공부를 할 때에 나는 완벽하게 하는 걸 원해. 나는 상위권이야. 상위권이 목표야. 완벽주의자. 이런 학생들한테는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다양한 유형의 문제 풀어보고 변형에 대비할 것입니다. 완벽 정리가 가능하게 해드릴 거고요. 아, 나는 내가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나온다면 난 행복한 사람, 난 최선을 다할 거야, 난 투비 상위권임 이런 친구들은요. 너무 세부적인 디테일에 집착 안 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통암기 힘들어요. 지문 몇 개인데 그 교과서 두과가 옛날 교과서 두과가 아니고 언제 다 외우고 있어? 빈칸이나 밑줄 이런 걸 통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찝어가지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저절로 습득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감 채우고 부담은 덜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조금씩 계단식으로 상승 곡선을 타면서 암기 효과를 노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는 어휘 빈칸, 어법 고치기 및 영작 첫 번째 포인트로 가지고 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약 후 어형, 변형, 영작 요거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시험 공부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시작을 언제 할까요? 3월 20일 월요일부터 우리 내신 대비 수업 할 거고요. 주 1회 수업입니다. 한 번 올 때 일주일에 5시간 수업하는데 2시간 반씩 2회로 증원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깔끔하게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오면 날 5시간 보는 거예요. 네. 너무 좋겠죠? 그래서 금요일마다 오후 5시에서 10시까지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신 범위가 방대하고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 혼자 대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험 대비 방법 이걸 알려줘도 혼자 하기는 어렵잖아요. 알고는 있어. 그러나 실천을 할 수가 없어. 누구나 경험해보지 않았나요? 자, DIB에서는 어떻게 내신 준비를 하는지 플로우를 타러 가볼까요? 자, 고등학교 내신 범위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 듣기 단어 나와 있는데 우리 학교 이거 무조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것들이 또 세부적으로 나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범위를 꼼꼼히 학습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같이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완벽 내신 프로 같이 봐주시면은요. 1단계 수업, 2단계 응용, 그리고 꼼꼼 분석 파이널 이렇게 4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1, 2단계가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하는 것들이에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별로 기출문제 완벽하게 분석하고 그러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볼까요? 여기서 어떤 부분이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확인, 체크, 교재별로 12단계까지 응용 문제를 제공합니다. 여기 숫자 위에 있는 거 보이시죠? 어휘, 수업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단계가 최대 12단계까지 들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2단계, 3단계 한국어 쓰기, 영어 쓰기, 영작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빈칸이랑 어법, 어휘 쓰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빈칸 뚫려 있는 파트랑 오른쪽에 어버이, 어법 고르는 파트가 다른 부분이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도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상위권 친구들은 이 문제로 선 암기한 다음에 내가 제대로 외웠는지 체크하는 연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암기가 힘든 우리 투비 상위권 친구들, 난 노력파 이런 친구들은 문제를 풀어가면서 반대로 풀어가면서 아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겠구나 문장별로 핵심 포인트 파악해서
반복 학습으로 암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문장 삽입, 빙판, 어버워히 순서 배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문 이해로만 끝내면 안 되죠. 다양한 유형의 많은 문제 풀어보는 거 기본이죠. 해주셔야 돼요. 예상 문제 1차, 2차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술형과 어순 배열 역시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또 들어갑니다. 다음은 이제 핵심 코코 꼼꼼 분석본이에요. DYB에서 자료 제작하면서 그 토픽 센텐스 같이 찾고 그리고 여기에서 키워드로 잡고 가야 되는 단어들 그리고 빈칸까지 뚫어서 중요한 부분들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드리는 자료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자랑을 좀 해볼게요. 학생들이 가장 사랑하는, 진짜 너무 좋아하는 저희 DIBM의 손필기본입니다. 이거는요, 선생님들께서 거의 전 범위의 손필기본을 다 만들어 드리거든요. 문장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해 드리고, 어휘 각각 나누어서 색깔 펜으로 표시해서 중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립니다. 게다가 이제 미니 사이즈여서 학생들이 들고 다니면서 쉽게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이 분석본, 손필기본 구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석본이랑 손필기본은 달라요. 나 손필기 부심 있어. 이게 그냥 우리가 딱 봤을 때 무슨 누구나 여기서 나오겠지 알 수 있는 어법이나 문장 구조가 아니라 우리는 출제 가능성에 포인트를 두고 드리는 필기본이거든요. 어떤 게 다른지 적중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교별로 수업이 들어가니까 선생님들이 약간 이걸 좋아해. 이게 나올 거야. 전부 이제 가기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업을 통해서 특히 직전 수업에 각 학교별 파이널, 모의고사, 직전 대비 시뮬레이션 이런 데에서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 꾸준히 같이 공부하면은 완벽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여기 직전 대비 자료에서 어휘 문제, 예문 그대로 나온 거. 우리는 어휘가 또 범위가 넓으니까 예문이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대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본문 변형, 서술형 예상 문제. 이 문장이 그 지문 하나하나 문장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요거를 한번 써볼까 했는데 바로 시험에 나온 케이스고요. 그리고 여기는요. 확대를 좀 할게요. otherwise 우리가 지문 이해할 때 otherwise를 가지고 많이 보면 얼마나 보겠습니까? 근데 이게 풀어서 otherwise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 왜냐면 아예 otherwise가 입절 대신 해가지고 그 의미를 포함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풀어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풀어서 써봐라 하는 문제가 otherwise 써보세요. 그대로 출제가 됐거든요. 서술형 예상 문제 적중한 케이스예요. 다음도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그냥 서술형 아니고 요약 문제예요. 여기서도 요약문의 빈칸을 완성하라는 문제예요. 그냥 지문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본문 변형 문제죠. 근데 우리 손필기본에서 이 부분 현명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 요약본에서 그대로 서술형 연결해서 출제가 된 문제들이 있어요. 얘는 듣기예요. 듣기 문제, 우리 듣기 나올 수도 있잖아요. 듣기 문제도 변형 문제에서 예상 보기. 놓칠 수가 없으니까 다 집어 드립니다. 그러면은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치만 최선 너무 큰 학원인걸. 그치만 우리는 대형 학원이지만 이미 느끼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1대1 밀착 케어가 우리의 장점이에요. 전 진짜 자신할 수 있어요. 학생별로 장점이랑 단점을 빠르게 파악해서 약점 보완 장점 극대화 내신 대비 과정. 평소에도 그렇지만 내신 때는 이게 더 특화됩니다. 이미 슬슬 따라오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결석했어, 지각했어, 집중을 못했어. 그래서 수업을 솔직히 들었지만 뒤로 들었어, 뇌로 연결이 안 됐어. 이런 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매 수업 영상 업로드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결석뿐만이 아니라 다시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 하면은 언제든지 복습을 할 수 있도록 매 수업 끝나고 그 수업과 관련 수업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해서 여러분이 복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위클리 플래너 보시면 이거는 모든 반이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일 1, 2, 3, 4, 5, 6, 7 써져 있는데 이거는 순서 아니고 우선순위. 가장 급한 거 이렇게 찝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해도
뭐부터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와보세요. 왜냐면 혼자 하기 빡세단 말이야. 같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정해서 같이 하다 보면은 이걸 또 다 체크를 하고 성취하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날은 꿀잠 잘 수가 있다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알아보았는데, 마지막에 이벤트가 있으니까 잠깐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출 분석 같은 거는 이제 재작년 기준 자료로 바탕으로 한 분석이에요. 매년 이제 문제 출제 스타일은 달라진다고 해도 큰 틀이나 특징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왜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데이터 중요하잖아요, 요즘. 미래를 예측할 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출 본 거예요. 어떤 유형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선택으로 도와주고 준비시켜 줄 테니까 저는 기다리고 있을게요. 금요일 5시간. 네, 작년 고3 입결도 좋았고 여기 고등부 성적 우수자에 이제 네 이름이 들어가는 거야. 자, 질문을 받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채팅창으로 지금 설문지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 그리고 방명록 꼭 작성해 주시고요. 설문지 링크 받으시면 거기에 작성해 주시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